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다음 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올해 연등회는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역대급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역대급으로 치러질 연등회에는 세계 각국의 청년들도 힘을 보태 한국 불교 세계화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세부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경주 열암공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컴퓨터 3D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작품이 처음으로 제작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펼쳐지는 연등회가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무대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등회는 동국대생 2,000명이 직접 등을 만들어 참여하고 서울 흥천사를 비롯한 참여 사찰이 늘어나 역대급 흥행몰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연등회를 마무리하는 연등놀이. 개그맨 윤성호 씨는 DJ 스님으로 변신해 공평 사거리를 뜨겁게 달궜고 그 열기는 온라인으로 확산됐습니다. 그해 6월 서울 흥천사 패션쇼에 참가하며 인기를 이어간 윤 씨는 올해 뉴진 스님으로 인기를 더하며 해외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성호 씨는 바쁜 와중에도 최근 연등회 글로벌 문화 홍보 대사인 연등회 프렌즈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등 연등회 알리기에 더욱 열심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 12일 연등회를 마무리하는 연등놀이 무대에 1년 만에 다시 올라 연등회 노래로 구성된 EDM 난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도 이제 연등회가 다가왔습니다. 연등회 이쪽 그 담당자들이 연락을 와서 올해도 한번 DJ를 해달라 그래갖고 또 어떻게 또 그걸 거절을 하겠습니까? 해를 거듭하며 시민과 외국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연등회 연등 행렬은 올해 30만 명 이상 역대급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MZ세대의 적극적 참여 속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관람객이 늘면서 연등회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국대가 대학 차원에서 2,000명 규모로 연등회에 참여하고 서울 흥천사, 봉국사 등 일선 사찰에서의 참여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권하기 차원에서 젊은 대학생들의 지금 그 불교 동아리 만들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을 해가지고 한 2,000여 명 정도를 직접 등을 만들어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등회는 연등 행렬의 열기가 다음날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 연등놀이로 이어지면서 감동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최대 문화축제인 연등회 준비에 세계 각국 청년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에 흠뻑 빠진 외국인들로 연등회 세계화가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부처님법 전합시다 글귀를 새긴 등, 그 옆을 날개를 활짝 편 나비 등과 위용을 뽐내는 용 등이 장식합니다. 불기 2568년 연등회를 앞두고 전 세계 23개국 외국인들이 행렬등 터널을 꾸미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터널에 달린 연등에 불이 들어오자 연등회 프렌즈들은 어메이징을 외칩니다. 연등회 함께해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참여한 6, 7년차 봉사자부터 올해 처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접한 새내기까지 연등회 글로벌 문화 홍보대사 연등회 프렌즈의 일원입니다. That it would be a very good opportunity to get maybe closer to Buddhism. I initially have a lot of interest in Buddhism as a literature major.
이들은 올해 3월 말 면접을 통해 선발됐고 4월 초부터 템플스테이와 연등회 율동 연습 등에 참여하며 한국 불교 문화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3명이었던 참여자 수는 올해 1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프렌즈 3년차인 인도 출신의 비백 씨는 연등회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축제로 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d after that, every year the participants and happiness in this festival is keep growing. And this year we have many participants as a volunteer also, because in 2022 we have very limited number, only 2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연등회가 내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나경원 당선인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민심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 당선인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면서 민심소통의 의미를 더 많이 배우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4년 이렇게 쉬면서 정치가 발을 땅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민심과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그런 걸 더 많이 또 배우고 느끼고 한 것 같아요. 이에 진우 스님은 어려움을 겪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힘을 얻게 된다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길로 여기고 바른 정치에 더욱 매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운 것을 또 겪은 만큼 또 그에 또 상응해서 또 큰 힘이 또 더 붙어서 오히려 이제 뭐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또 이 길이 또 생기겠죠. 서울 지역 경찰관 불자들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시민들의 가까운 이웃이며 든든한 의지처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몸소 실천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회에서는 경찰 포교를 위해 헌신한 스님과 불자에게 감사장과 표창장도 전달됐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22일 양산 종합운동장 양산대종 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과 나동현 양산시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봉축탑에 불을 밝히고 탑돌이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스며들어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종단개혁 30주년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적인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에서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단 조직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간 운영되어 온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운영체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최근 차 팀장 워크숍을 열어 앞으로의 일정과 과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부실장과 국장, 중앙종무기관 차장과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한 확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를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하는 가운데 종무행정과 수행교육, 전법 포교, 문화, 대외정책 등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종원 개정안이 지난달 중앙종의 임시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8일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임시중앙종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중앙종의원 72명의 전폭적인 찬성을 얻으며 가결 전 종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천년의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한 세밀하고 튼튼한 종단 조직 개편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한 종원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은 남은 기간 동안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종원 개정안의 후속 내용을 담을 종법 재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에 종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그 전에는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30년 전 일으켰던 거대한 개혁의 흐름은 있는 제2의 종단 개혁의 시작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체제에 큰 폭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번 개편이 종단 운영과 교육, 전법 포교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교육원과 포교원으로 분산됐던 행정력을 끌어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대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원과 포교원으로 나눠진 종단 연구소들도 하나로 통합해 진정한 싱크탱크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총무원 이론 체제로 총무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 등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중앙종회 등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탈종교와 출가자 감소 등 시대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불교계의 대외적 위상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처음으로 컴퓨터 3D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해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지난 22일 조계종 총무원의 핵심 종책 사업 천년을 세우다를 알리는 세 번째 미디어 콘텐츠 작품 미소를 공개했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작품 미소는 사소한 일로 엄마와 다툰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윤후가 학예사인 아빠를 따라 나선 출장지에서 벌어진 내용을 다룬 7분 40초 분량의 작품입니다. 산속 절터 발굴 현장에서 아빠와 딸의 대화, 명상을 통한 가족의 화해 등을 담아냈고 특별한 기운이 있는 큰 바위 위에서 아빠와 딸이 명상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작품은 김정호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가 감독을, 포교원 불교 크리에이터인 혜정 스님이 제작 실무를 맡았고 조계종 홍보국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가 동국대학교의 지역 미래불자 장학사업에 동참하며 청년불자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어제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화엄사 3기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전남권 일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화엄사가 장학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대학원생 2명, 학부생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동국대 학생 모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언젠가는 저희들도 조금 더 다양성을 더 갖다 보면 모든 지원한 학생 전체가 다 장학금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장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동국대 단과대학 불교 동아리에 가입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동국대학교 총독립동문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동국대 총독립동문회는 어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에서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첫 번째 계기를 맞이해서 계속 총독립동문회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다른 봉사활동도 노력하겠습니다. 무료급식에는 총독립동문회 회장인 인천 황용사 주지 진철 스님을 비롯한 동문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충북지역 도불기원법회가 청주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충북불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비롯해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각연 스님, BBS 청주불교방송 사장 도암 스님,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스님, 천태종 명장사 주지 도웅 스님, 김영환 도지사,
윤건영 도교육감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법회에서 연복흠 전 충북불교 총연합회 사무국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고 신경식 충북불교연합회 사무총장에게는 임명장이 전달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왜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에서 자비심의 유무를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지혜의 완성과 자비의 실현이지만 지혜는 자비로 표현될 때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든 지혜만 가지고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반쪽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지난 23일 경내 설법전에서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와 전 방장 원명 지종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현덕 스님과 전 주지 정우 스님, 영배 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8년 춘계 산중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산중도제는 경하, 홍법, 초우, 현산, 태응 스님의 위패를 모신 가운데 대중 3배와 추모 입정, 종사 영반, 헌다, 파산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참 대중은 선사들의 덕을 기리고 속한 사발을 발언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과 유지를 잘 받들어 총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진 대구 팔공산 부인사가 지난 23일 5년 만에 선덕 여왕 숭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38회째를 맞은 숭모제는 선덕 여왕 표준 영정을 모신 숭모전에서 진행됐고 선덕 여왕을 기리는 음성 공양과 영산 회상곡, 해금 신화위 등 국악 공연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이 부인사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의 행사, 또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행사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숭모전 앞마당에서 선덕여왕을 그리워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성공보다는 용기를, 성취보다는 배려를 더 귀하게 생각하도록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803 부인사는 7세기 중반 신라 27대 선덕여왕에 의해 창건됐다는 연기 설화가 있는 사찰로 매년 음력 3월 보름 숭모전에서 선덕여왕 숭모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청암사 산내 암자인 수도암이 도선국사 열반 1126주기 달해제를 지난 18일 봉행했습니다. 경내 조사전에서 열린 달해제는 수도암 주지 원성 스님과 4부대 중에 함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도암은 신라 도선국사가 창건한 수도처로 매년 도선국사 열반일에 달해제를 봉행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승들의 참선도량으로 이름을 떨쳤던 수도암은 6.25 전쟁 때 전수된 뒤 다시 중창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1994년 종단개혁의 핵심 산물인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를 접고 총무원 1원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의 한창입니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조계종은 물론 한국 불교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사인 만큼 종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